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도 어느덧 중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말 편히 쉬셨나요? 아마 이번 주 주말 오랜만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리 쭉 뻗고 기분 좋게 주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릴렉스 오랜만에 하니까 뭐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서울에서는 플렉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의 남자 KBS 유일한 해직 기자 이영풍 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까 그 댓글을 봤더니만 어제 밤 늦게까지 네. 유동규 라이브에 출연하셔가지고 개고생하셨다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심도 깊은 네. 토론을 한다고 제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영님, 콩은 멸콩이 제맛, 꿀맛이죠. 뭐, 콩국수보다는 우리 멸콩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우리 최지영님, 보수를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한 주 시작, 두 분 화이팅! 야,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우리, 최지영님의 슈퍼챗 폭탄을 맞고 시작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확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시작하자마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최지영님, 감사하고요. 저 최진영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갑자기 너무 좋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교동아씨님, 이영풍 기자님, 화이팅! 화끈하시고 늘 에너지가 넘치는 두 분, 화이팅! 두 분은 늘 깨소금 맛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네. 제명아, 깜빵가자. 뭐, 닮아야, 어디 놀러 가자. 뭐, 이런 게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명아, 깜빵가자. 이화영이 깜빵 갔는데, 갑자기 제명이가 왜 나오죠, 이거? 아니, 지난주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9년 6개월. 그거 제 맞췄어요, 저. 진짜 이거. 제가 거의 지난주에 짝두드렁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게 9년 6개월이라고 하면, 제가 어제 뭐 유동규 TV 가서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9년 6개월 1심에서 선고받으면 본인하고 기절하지 않을까요?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 본인은 눈을 지금 감고 거기 왔던 정신 차려 했던 사모님이 아주 힘들 손을 것 같은데. 부르르 떨었다는 그러니까 법정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이화영에 대한 9년 6개월도 충격이지만 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아직 판결문을 우리가 아직 볼 수 없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그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이거 바로 이재명 구속 수사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가령 방북 대가로 준 사례금으로 인정된다. 인정된다. 이 부분은 이야 이거 재판부가 결국 핵심을 짚어내는구나. 우리가 한번 합시다. 하이파이브. 다시 한번 좀 우리 보여주세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 줄 데가 없어서 조선노동당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에 돈을 갖다 줬고 그쪽에서 이제 방북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사례금. 저는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게 뭐 이제 뭐 대북 송금의 어떤 외환거래법 위반 등등 있겠지만 아니 북한에 가서 뭐 일을 하려고 무려 뭐 100억 원의 금융을 일으켜 가지고 한 40억 가량을 우리 돈으로 우리 300만 달러 이러면 잘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렇죠. 40억. 와. 40억인데 그중에 40억은 그중에 한 234만 달러라고 하니까 30억 정도 되겠죠. 30억. 30억을 그냥 현찰로 중국 가서 그 들이대면서 우리 쉽게 하면 그거 돈질한다 그러잖아요. 돈질. 그렇죠. 돈질을 해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하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례금으로 갔다는 어떤 그걸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란 당이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인 줄 알았는데 북한에 30억 정도의 돈을 갖다 주면서 방북 대가로 사례금으로 좀 잘 봐주세요. 셰셰
좀 만납시다. 쉐. 악수 한번 하려고 그 돈이 30억 갔다는 걸 보면 마음은 지각하고 싶었겠죠. 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8년 4월입니까? 아. 8월입니까? 평양에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을 할 때 그렇지. 이재명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게 아니고 빼버린 거지. 왕따 시킨 거지 문재인 정권에서 네. 이게 명단을 빼버린 네.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할 수 있어 해서 쌍방울, 김성태, 이화영 이렇게 움직여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네. 응? 근데 가지도 못하고 돈만 30억 날아가서 그 돈이 어디 쓰였겠어요? 핵폭탄 만드는 데 쓰였겠지. 우리한테 똥폭탄 지금 똥풍선 날아오는데 그거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억이 어디 애 이름이냐고 그게. 그리고 우리가 좀 이 판결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800만 불 중에 500만 불 또 300만 불 이렇게 나뉘었는데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 것은 240만 불인가? 그렇지. 예. 그런데 유죄가 인정된 것을 떠나서 500만 불, 300만 불에서 합계 800만 불이 북한으로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판결이 다 인정을 했어. 다만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적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노동당에 직접 들어갔느냐 아니면 뭐 삥땅을 쳤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테크니컬한 걸로 해서 일부 무죄가 나온 거지. 이재명이가 마치 지가 하면서 경기도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이제 경기도가 이 스마트팜 직원 하기 위해서 보냈던 500만 불 그리고 나머지 통행세. 뭐 벤츠 타고 헬리콥터 타고 했는 그걸로 해서 금액이 전부 다 간 것은 전부 다 100% 인정이 된 인정.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구속 수사를 면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화영이가 9년 6개월이면 이재명이는 무기징역 아닙니까 이거? 거의 그 수준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국민적인 정서가 사실 북한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저도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북한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최소한 30억은 건네야 되는구나. 30억은 건네야 되는구나. 야. 가장 자본주의 체제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체제가 조선노동당 체제인데 요거 아주 좋아하는구나. 요거. 야, 그래서 우리는 못 갈 것 같아. 우리는 가지 맙시다. 그냥 능력이 안 돼요. 나중에 통일되면. 근데 이게 보면요. 왜 그러냐. 이 소련의 소비에트 체제도 그렇고 지금 뭐 전체주의 국가는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통행세가 아마 30억 가도 중간에 좀 삥땅을 많이 치지 않을까요? 가다가 쑥쑥 빠져가지고. 그 재미있는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트님 구속하면 잔치 해야죠. 우리 공개 방송 바로 여시죠. 예. 바로 그냥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은 영님 술 수진이 명판결을 예견했네요. 이런 얘기인데 저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취권 수진. 21대 우리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있었던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지난번에 공천을 못 받으니까 술 한잔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빡쳐가지고 이재명이 나를 쏘겠다. 최근에 선고된 판결문을 봤더니만 이재명이 나를 쏘겠다. 이 판결문대로라고 하면은 이재명은 법정행위 무기징역 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었지 않습니까? 선거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했죠. 네. 그 판결문을 쓰는 입장에서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갔다가 또 통수를 맞고 공천을 못 받았지만 나가면서 아주 뼈 있는 말을 때렸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화영 1심 선고의 의미는 앞으로 이재명 앞에 놓여 있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송금 일부 무죄인 것 같지만 돈 보낸 건 다 인정했어요. 돈 보낸 건 다 인정했죠. 돈 보낸 건 다 인정했어요. 다만 그게 이제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환 거래법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쉽게 말하면 국부 유출을 응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뭐 여기서 저쪽에 줬다고 하면 삥땅 치고 해도 그 돈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뭐 도시락 넣고 뭐 성경책에 돈 넣고 허리띠에 춤차고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신고도 안 하고 심양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쌍방울 직원들이 다 모여가 그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갖다 상납하면은 대한민국 돈
800만 불이 북한으로 가버리잖아요. 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이라는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 800만 달러, 즉 100억이죠, 100억. 네.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쌍방울 근로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말로는 빤스를 몇 장 만들어 팔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복을 몇 장 만들었겠어요. 네. 그 돈을 다 분산해서 심양으로 가져가서 네. 거기서 다시 취합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건데 이 쌍방울 직원들 이거 정말 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쌍방울은 전라북도를 근거지로 하는 아주 중요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참 어렵게 왔는데 그렇죠. 이 사건으로 그냥 가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옛날에 뭐예요? 저도 뭐 야구를 좋아합니다만 쌍방울 레이더스. 네. 그것도 지금 뭐 바뀌고 지금 하나입니까? 어유 원더우먼님 커피 한 잔씩. 이게 거의 뭐 호텔 커피를 할 수 있을 만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더우먼님 깜짝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원더풀한 우먼이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야, 이거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더우먼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부 유출을 했다라는 사안이기 때문에 옛날에 뭐예요? 삼성에서 정유라 씨 뭐 저쪽 그 독일 가가지고 뭐 무슨 뭐 지원해주고 뭐 말했다고 그거 다 그 외국환 거래법 그런 거 위반으로 네. 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초를 받았잖아요. 니들 한번 당해봐라. 니들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재명이가 그 이번에 판결문에도 나왔는 게 이재명이 방북 아니라고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뭐라고 했어요? 지하고 쌍방울하고 관계는 지 내외간에 빤스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어떻게 이재명의 말을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이 사건이 지난달 20일이죠. 그렇죠. 20일 날 마지막 변론기일 할 때부터 김새가 이상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20일 날 딱 되니까 우리 그 아주 그 급진 좌파 매체라고 볼 수 있는 뉴스타파에서 국정원 뭐 보고서라는 걸 등장시켜 가지고 쌍방울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돈을 보낸 거지. 네. 이재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이거 방북 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렇죠. 했는데 걔네 공작에 거의 뭐 아니 지금 대표가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딱 투표하기 3일 전에 네. 그 신학님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 무슨 인터뷰를 해가지고 맞아요. 인터뷰 한 몇 시간 한 거를 중간에 드러내버리고 앞뒤만 짜깁기가 붙여가지고 네. 마치 뭐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처럼 네네. 이렇게 조작 방송을 해서 가짜 방송이 나갔고 그 다음날 KBS, MBC 뭐 등등 일제히 다 보도하면서 그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정원 보고서라는 게 저도 기자 생활 27년 해봤지만은 국정원 보고서가 어떻게 기자들한테 함부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 만들어줬거나 그 신빙성을 국정원 보고서라는 거는 사실은 진위를 가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정원이 법원이나 검찰 같은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페이퍼가 어떻게 누가 만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 그걸 접하는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보도가 나고 나서 며칠 하루인가 이틀 뒤에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이건 검찰이 조작한 사건입니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민주당하고 둘이 짬짬이 했는지 그렇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요게 보면은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이미 김새를 채고 이 사건을 쌍방울 주가 조작 주가 부양 사건으로 분리해야 된다. 네. 자기들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이미. 이제 6월 7일 날 이왕에 대한 9년 6개월 1심 선고 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났고 상당 부분의 달러는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들어갔고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재명의 변호인 측이 이 사안은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자기들 주가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검찰이 혹시나 그게 진실일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금감원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 자금 흐름 같은 것들이 보니까 정말 이재명 측에, 이화영 측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문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금감원 측에서 신나게 조사를 해가지고 딱 보고서를 내놨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걸 해서 그 보고서를 재판부에 떡하니 내줬어. 아, 잘하셨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재판부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측 변호인 하는 소리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아무런 어떤 그 근거도 없이 법원이 제3자인 법원이 그렇게 이재명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토도 안 해보고 그런 판결을 하겠습니까 지금? 지금 그러니까 그 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이제 나오던데요. 그렇죠. 제3자 뇌물죄. 이게 이제 공무원이 어떤 부정한 민원을 청탁을 받고 그걸 해결해 주고 그 대납을 제3자가 그쪽에 돈을 보내거나 금품을 그렇죠. 제공하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처벌 조항도 세던데요. 엄청나게 세죠. 그게 바로 옛날에 삼성이 뭐 K스포츠 재단이나 그렇지. 아니면 미르재단, 미르재단 이런데 돈을 내고 뭐 승계 작업을 뭐 도와줬다. 요런 거거든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재판했던 그 프레임이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이재명이 재판에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미 이런 사건이 제3자 뇌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벌써 지들이 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정말 어려운 게 옛날에 그거 얘기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탁 만나가지고 뭐 말도 안 했는데 승계 작업 그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유죄했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빼박이 그 얘기하고 어제 저기 어디지? 그 판결 선고나니까 서울시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아니 시장이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그것인데 그거를 부시장이 알아서 하고 시장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갖다 물었잖아요. 9년 6월 나왔는데 이재명 당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니까 입 싹 닫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거 침묵은 금이 아니고 뭐다? 비겁하다라고 직격탄 날린 거 아닙니까? 침묵은 인정하는 거죠. 인정. 침묵은 자백이다. 아, 침묵은 자백이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이런 직책에 있는 분들은 그 해당 그 광역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보고를 다 봤죠. 실제 저도 그 출입처 옛날 조차 때 출입해 보면 사실 우리 동사무소 있잖아요. 뭐 경찰도 그게 있지만 동사무소에 동향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향 담당이 시정 담당. 시정 담당, 동향 담당이 있는데 담당, 예.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 어떻게 맞아. 이런 게 시시콜콜한 게 다 보고됩니다. 예. 그게 결국은 도지사한테 가거든요. 그렇게 보고받는 도지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화영이 이렇게 움직이는 길을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가 채용했는. 지가 그러니까. 그 문재인한테 2018년에 북한 갈 때 적경지대가 가장 넓은 경기지사인데 왕따 당해가지고 못 가니까 빡쳐가지고 그럼 내가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죠. 왜 문재인은 이재명을 왕따 시켰죠? 지한테 도전했던 거 아니야. 민주당 내에 대선 경쟁할 때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싹부터 잘라야 된다고 한 취지에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빡쳐가지고 그럼 내가 사상 최초로 평화부지사 내가 자리 만들어가지고 추진시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죠. 근데 어떻게 몰라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 평양 그 회담에서부터 우리가 스토리를 쭉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양 가는 명단에서 배제가 되었고 거기에 빡친 이재명이 그런 평화부지사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봐. 이래서 이화영이 왔다 갔다 한 거고 이화영은 또 유명한 NL계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골수 NL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애들을 움직이는데 달러가 필요했고 그걸
대납을 시켜야 되니까 쌍방울이 잡힌 거고 그렇지.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이 퍼즐을 확인을 해준 것이 이번 수원지법의 1심 선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림이 짝 그림이 막 짝짝 맞아지는 거죠. 근데 네. 이재명은 근데 아는 게 뭐예요? 모른 척 하는 거죠. 자기 뭐. 밑에 지가 대북 사업을 하라고 고용이지 뭐 채용한 평화부지사 이화영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성남에서 대장동 사건하고 뭐 하고 하다가 실무를 다 맡았는 고 김문기 씨하고 10박 11일 호주 가서 골프도 치고 갔다 왔는데 김문기 씨도 모르고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고 그럼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이 인간은? 아는 게 없네, 그죠? 다 네?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모른 척 하는 거죠, 당연히. 네. 자기에게 불리한 정황이 생기거나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전혀 저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외면하거나 아주 그런 거죠. 답변을 안 하거나 침묵은 곧 위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결국은 재판부에 가면 결국 선고 그 현장에 가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판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정원이나 뭐 CIA나 뭐 모사드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문건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역사 기록이 남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호시절님. 응? 내가 모르는 것만 압니다. 소크라테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판 기록이란 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엄연히 남기 때문에. 아, 저기 상사와님 저것도 있네. 김부선도 모른다. 아, 김부선도 몰라요? 아, 맞다. 자식도 모른다고 했지. 야, 우리 역시 진짜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은 정말 아시는 게 너무 많으세요. 상사와님, 김부선도 모른다. 정연우님,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도 모른다고 하겠죠. 진짜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다 크고 났는데 내가 아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하냐고 얘기했잖아. 야, 참 대단하시네요. 그죠? 대단한 뻥간데,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것 같아요. 이범호님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참. 저런 인간을 대선 후보로 밀고 지지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뭔가? 라고 하면서 얼굴을 붉히시는 국풍님,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은 여러 이 평론가들이 칼럼을 쓰고 하는 걸 보면 그걸 쭉 읽어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입법부가 이재명이라는 이 개인 한 명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 오염이 되거나 디밸류에이션이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온 우리나라 입법부인데 국회의 어떤 위상과 권위 이게 정말 이 압축된 짧은 시간에 이 한 명의 어떤 민주당 대표 그리고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측근 몇 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입법부의 위상과 권위가 이렇게 추락할 수 있구나. 상당히 이건 위험한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위험한 지경이다. 바로 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으로만 봤잖아요. 우리가 그때 당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헌법 자체가 뒤집어지는 나치 히틀러가 나오는 과정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해석했었겠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을 이용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망해뜨렸고 전 세계를 2차 대전의 포화로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에서 반성적 고리를 만든 것들이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란 개념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뭐 이런 게 나왔던 위헌정당 해산 이런 게 나왔던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법치주의의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양대축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근본째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라서 참 정말 걱정이에요. 이게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폭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판결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죠. 않았죠. 예. 근데 대신에 아직까지 뭐 판결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화영에 대해서 이렇게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이화영이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비합리적인 변명이 도대체 뭘까? 저는 제가 아는 상상력을 동원해 봤더니만 이재명이는 몰랐다. 보고하지 않았다. 그 얘기 또 검사실에서 연호회 안주로 소주 먹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다. 이런 어이없는 얘기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아닐까요? 이제 결국은요 재판장을 열받게 한 거예요. 빡친 거죠. 빡친 거죠. 신진우장. 예. 왜냐하면 증언대에 서면 있는 그대로 팩트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검사가 회유했다는 둥 갔더니 술을 먹여서 진술을 바꿔라 회유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잖아요. 그럼 재판을 하는 소위 말해서 심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선수는 아주 이 오만불손하고 증언의 일관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엄중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멸콩 TV에서 최소 10년형은 나온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작년 6월달 이후에 이화영이가 스스로 이제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재명이한테 다 이거 보고했다라는 검찰 진술을 하니까 이제 갑자기 마누라가 와가지고 당신 제정신이야. 그러고 지금 수년간 어떻게 보면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변호해줬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해임계에 넣어버리고 갑자기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 민변 출신 김모 변호사 데리고 와가지고 그 증거 부동의 한다고 이 얘기 막 하니까 검사한테 뭐 당신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 서부장이 아이 변호사님 그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획 하더니만 그냥 나가버렸잖아. 근데 그때 저 가족이 와가지고 그 정신 차리라고 했던 그 대목, 그 대목. 저도 그 현장 기자 시절에 취재를 위해서 우리 공판장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녹음, 촬영 그 허가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메모를 합니다. 그렇죠. 수첩을 들고 열심히 메모를 하죠. 그럼 변호인이 하는 말, 또 검사 측에서 하는 말 메모하고 또 재판장은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럼 귀를 쫑긋 세우고 이런데 갑자기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죠. 거기 온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그럼 바로 퇴정이지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은 우리 이제 법정에서 봤을 때 우리 방청객이 앉아 있는 오른쪽에 서 있단 말이에요. 네. 오른쪽에 서 있는데 그 자기 신랑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 그 대목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아, 이화영의 저 첫 진술이 진실이구나. 아, 보고를 했구나. 그렇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네? 심증으로 확인을 했겠죠. 네, 재판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김모 변호사가 와서 막 난리치고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이재명하고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진술했던 것에 증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고 나가버리니까 나 증거 부동의하잖아. 나 그거 인정해. 라고 판사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첫 진술을 번복하거나 또는 뭐 술자리 외유 그건 더 황당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 큰 유리창을 훤히 보이는 그 안에서 연어회에다가 소주를 마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황당한 진술을 하니까 아, 그 방이 아니었고 다른 방이었어요. 뭐 이런 또 그러니까요. 참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피고인은 안 되겠다. 그렇죠. 이 아주 엄벌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뭐 조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조만간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소되고 나면은 그 재판에 저는 신진우 부장님 증인으로 불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진우 부장이 재판을 주재하는데 이화영이가 나 그 증거 동의합니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변론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 자체는 다른 게 아니고 검찰이 뭘 꼬셔가지고 꼬드겨가지고 했는 게 아니고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본인이
본인이 이거 증거 부동의하는 거 나는 인정 못해. 난 증거 인정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이상으로 어떻게 증거 능력이 있죠? 그렇죠. 그게 빠져나갈 수 없는 확실한 증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이제 증인으로 오신다면 확실하게 이제 이재명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서예진님 이번 주 월요일 오전에 두 분 활력 넘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시청하는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이파이브. 이렇게 좋은 뉴스가 아싸. 뉴스거리가 발생해 주니까 우리가 사실은 6월 7일 날 저도 오후 2시에 어떤 판결이 나올까 조마조마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오후 2시 재판하고 제가 방송을 지금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1시간만 거의 2시간 하고 제가 그 이후에 이게 의뢰 미팅에 그 제가 YTN 신율의 정면승부 매주 금요일 날 하는데 거길 가야 돼가지고 도저히 그 실황해가지고 해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신에 제가 그 YTN한테 좋은 일 했지 뭐. 우리 최지영님, 그 이화영 부인은 이화영이 아들 같다고 이화영이 가끔 엄마라 부른답니다. 오마이 갓김치. 진짜 오마이 갓김치입니다. 진짜. 수상한 가족이네. 그러니까, 예. 야, 그럼 이제 이재명, 경부선 타고 수원지검 수사 가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영장을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어디서 쳐야 되는 거죠? 수원지검에서 쳐야 됩니까? 아니면 사실 중앙지검에서 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작년이었죠. 작년 9월이었습니까? 이재명이한테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뭐 백현동 뭐 이런 저런 사건 플러스 수원지검에 가서 이미 수사는 받았어요. 그것도 중앙지검으로 가서 합쳐가지고 한 건으로 해서 그때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베스킨 라빈스 31 민주당 31명, 31가지 맛이 이제 또 반란표를 이뤄가지고 지금 결국 법대에 서게 됐었는데 그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는 중앙지법에서 그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수원지검 담당 그 해당 부장이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 2주 전이었습니까? 전국적인 그 검찰청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이재명이 담당하는 요 대북 송금 사건 부장 검사는 그대로 유임. 그리고 그것을 총괄 지휘하는 이 수원지검 차장 검사도 유임. 이제는 뭐 그럼 수원에서 이재명이는 뗀 거지. 수원에서 영장을 치게 되겠군요. 그렇죠. 수원지검에서 근데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까? 이게 안 됩니까 지금? 국민적인 그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화영의 이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부가 딱 도장을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불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바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돈을 조선노동당에게 갖다 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적행위야,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북한에서 풍선이 와도 북한 탓 안 하고 왜 거기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두냐고 그런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네. 아니 대북 어물 풍선 보낸 거는 북한 당국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지? 우리 국풍님, 영풍님 옆에 국풍님, 이재명을 제발 좀 구속시켜 주세요. 좌파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죄가 없는데 거꾸로 지금 뭐 탄압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는 것인데 정말 저도 속으로는 진짜 정말 쉽게 말하면 빡칩니다. 원더우먼님, 유창훈 부장판사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했던 인간이죠. 보고 있을까? 신진우 부장판사 보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우리 구독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으시네요. 이게 뭐 정말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들 이름을 다 이름을 줄줄 꿰고 계시죠.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결단해야죠. 네. 지금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국민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결단 내리고 구속 수사를 하시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미있는 상상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상을요? 우리 재명이 빵에 가면은
수원구치소 빵으로 갈까요? 서울구치소로 빵으로 갈까요? 아니 그 이제 새 아파트로 들어가느냐 헌집으로 가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새 집 줄까 헌집 줄까? 새 집 줄까 헌집 줄까. 네. 네. 지금 그 이 기자님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약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영장을 치고 슈권인되면 어디로 가느냐? 의왕에 있는. 말은 서울구치소인데 의왕에 있어요. 의왕, 과천지나 의왕.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구속영장 치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죠.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깜빵은 수원구치소를 갑니다. 근데 수원구치소가 수원에 사시는 분들도 수원구치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아파트처럼 딱 돼. 아파트처럼 아파트 쫙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처럼 떡하니 서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 내비게이션 찾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수원구치소는 밖에서 보면 그냥 일반 아파트 같아요. 건물처럼 보이죠. 10몇 층 되는 네. 떡하니 회색 빌딩인데 맨날 지나다니면서 저게 뭔지 의문을 가져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내비게이션도 안 나오니까. 위치만 대충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상세하게 알면은 옆에 있는 분들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동수원 IC를 탁 나와가지고 우리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촥 나와서 보면 이제 광교로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는 그 말이죠. 이게 그 고가도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고가도로 올라가기 전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하고 그 고가도로 그 사이에 보면은 이 회색 건물이 크게 높아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은 무슨 그 지식산업센터? 아니 아파트형 공장? 아니 거기 우리 재 변호사님 변호인 접견 자격으로 자주 한번씩 가죠. 그 안에 시설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새 건물이니까.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깨끗하죠. 어허. 훨씬 더 깨끗하죠. 창문만 있으면 전망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 그게 코로나 때 말이죠. 네. 그 건물이 한번 언론에 맞아요. 예. 사진이 나왔어요. 예, 맞아요. 그 그렇기 아파트 때문에 그 서울구치소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뭐 수십 년 돼가지고 시설이 메롱해요. 메롱? 메롱해요. 예, 그래도 우리 뭐 제1야당 대표신데 좀 시설 좋은 수원구치소로 좀 모셔가지고 뷰 좋은 방으로 배정해도 되지 않을까. 수원지검에서 이제 영장을 치면 수원지법에서 발부가 되어서 그러면 수원구치소로. 그렇죠. 새 건물로. 새 건물로. 새 건물로. 새 집으로. 새 집으로. 그래서 저 층고 높은 데로. 새 집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재명은 열악한 구치소로 보내야 돼. 고소미시네요. 고소미시. 정말 고소미를 먹여야 될 것 같은데. 고소미를 먹여야 된다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난 게 있어. 고소미가 저거잖아요. 너 고소 뭐 해서 고소왕 뭐 이런 그런 사람도 있고 한데 김성태가 이재명이 하고 이화영이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대납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시켜서 다 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모른다고 하고 그렇지. 주가 부여한다고 제가 그냥 알아서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거 사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 친 거네.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하고 저쪽에 줘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마치 야 우리 대빵 이렇게 대통령 돼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네 대신에 돈 보내.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든 알아서 해줄게. 나중에 대통령 되면 또 사업 사업을 잘할 수 그래줄 있도록. 의사라 능력도 없이 했다. 이러면서 사기죄가 될 수 사기네요, 그죠? 네. 다만 이게 사기죄는 우리가 실무를 해보면은 입증이 사실 쉽지가 않아. 지금 벌써 이화영이가 저한테 보고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이를 사기죄로 공범으로 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 그렇다고 못하느냐? 형사고소도 고민을 해봐야지만 민사적으로 야 돈 돌려내놔. 돈 돌려내놔. 네가 해가지고 북한까지 하고 하면은 해서 북한 광물하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우선권 주기로 약속했잖냐. 그런데 그거 못했으면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갔기 때문에. 800만 불.
100억입니다.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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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도 지금 환율도 넘어요. 지금 환율. 사실심 변론 종교 기준으로 하면은 그것도 넘는데 달러니까 달러로 준 건 달러로 받아야지. 달러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때보다 환율이 더 올랐거든. 1350원. 1350원. 그러면은 우리 재명이네 집 딴 데 뭐 매물로 내놨다는데 아직까지 팔았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분당에서 가장 좋은 중앙공원 옆에 모 아파트. 거의 우리 60억. 최 변호사님은 많은 걸 아시네. 그리고 또 요즘 뭐 저기 어디지? 갑자기 또 방탄복 입으로 지금 송영길이 지역구 받았잖아. 거기도 월세는 아닐 것 같고 전세로 뭐 이렇게 하면 다 틀릴 것 같은데. 예, 그거 우리 가압류부터 하고 탈탈탈. 예, 딱 들어가면은 근데 김성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건 억울하죠. 예. 응? 그래서 이게 잘 성사가 되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 대통령이 되면 북한에 있는 광물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이야기가 되었다면 이거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김성태는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쌍방울 돈이라고 하면은 쌍방울 실질적으로 돈 먹어서 가장 이익을 볼 뻔했던 인간들이 이재명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화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쌍방울에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이화영, 이재명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쌍방울 노조가 나서야 되겠죠. 네. 쌍방울이라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쌍방울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나서서 이재명을 사기죄로 사기죄로 한번 고소를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쌍방울 측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가만히 있으면 배임이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배임이지. 왜냐하면 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해야 되는 재산상의 거 아닙니까? 손실을 입혔으니까. 그러니까. 그죠? 쌍방울 근로자님들이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 회사를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야, 진짜 김성태 회장님. 참고로 참고로 옛날에 김성태 하고 다들 거기 옛날에 좀 이렇게 좀 어깨 좀 했던 분 중에 그분들 제가 좀 변론을 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내가 때문에. 그랬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전화 한번 해가지고 우리 뭐 성공고사 착수금 안 받을 테니까 사건 하나 땡기는 거예요? 우리 멸콩 TV 하다가 지금 사건 수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야, 진짜. 아이고. 그래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정말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지금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 우리 슈퍼챗에 좀 쏴주시려나? 쌍방울, 참고로 김성태 회장은 다가오는 7월 달에 이 사건으로 선고기일이 있습니다. 7월. 3년 6개월 지금 구형을 받았는데, 3년 6개월이란 건 그때 말씀드렸듯이 3년이 넘어가면은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 3년 6개월인데 한 3년형을 선고한다고 하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뭐 본인이 실질적인 피해자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게 아니고 이화영이 적극적으로 그렇지. 요청했는 거에 네. 소극적으로 응했는 것이고 사실상 돈을 뜯긴 이런 상황이고 그렇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김성태 회장 측이라고 한다고 하면 징역 한 2년 6월에 집행유예 한 4년 이 정도 나올 가능성 전 예측해 봅니다. 지금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뭐 그분이 전 시절에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피해자. 그렇죠. 억울하죠. 예. 그죠?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돈을 지금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은 홀라당 털렸는데 뭐 사업적인 뭐 수익이나 이해관계는 하나도 없고 네. 이 본인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렇죠. 예. 털린 거죠, 털린 거. 그렇죠. 완전히 털린 거죠. 찌대게 엮이면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꼴이네요. 그렇고 그렇게 하고 정말 위에 보면은 그 원더우먼님이 김성태의 쌍방울을 중견기업이라고 했더니만 이화영 변호인들이 말이 안 된다고 어필을 하더군요. 저는 저걸 보면서 이화영이 정말 이가 갈리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 왜 이게 문제가 됐죠? 이재명이 변호인들이 돈 거의 진짜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변호를 해주고 물론 이번에 그 대장동 변호사 5명은 배지 다 달았잖아요. 공천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그 과정에서 못단 사람들도 대부분 다 쌍방울 내지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 감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받았다고. 그걸로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이용해 먹었던 것이 쌍방울이잖아. 그래놓고 지들 그 변호사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쌍방울 무슨 고문 변호사 지 타이틀 다 써놨을 거라고.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와가지고는 중견기업인의 뭐니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언어 도단 아닙니까? 정말 사실 전라북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건 정말 분노하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 전라북도라는 곳에 이 쌍방울 같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건 향토 기업이거든요.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출발한. 그럼 이런 기업을 건실한 기업으로 살려내고 잘 더 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100억 그냥 빨려버리는 그리고 탈탈 털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쌍방울 노동조합의 우리 쌍방울 회사의 근로자들도 정말 분노하셔야 되지만 전라북도 도민들도 이거 분노하셔야 돼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를 하나 거덜내버리잖아요. 이상한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전라북도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기업을 거죠? 살리기는 안 하고 기업 홀라당 완전히 빼먹고 빈 껍데기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 향토 기업을 인정해야 말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재명에 줄 서고 말이야. 공천 받으려고. 기업 하나 만들고 창립하고 일궈내고 네. 직원들 월급 주는 그 과정이 기업의 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네. 우리 JIS님 중견기업도 아닌데 털어먹은 놈들이 더 나쁘지. 어떻게 보면 정말 저 한 줄에 많은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재명이랑 놀다 보면 재명이 깜빵 가자 하다 보니까 50분이 아니 뭐 시간이 재명이가 있어야 될 것은 여의도가 아니죠. 참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참 유튜버 업계에 많은 지금 기여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이런 인간은 없었다. 이것은 인간인가? 인간? 쫑인가? 정말. 아니 사실 민주당의 지난 20년, 30년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자면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고 지금 민주당이 민주자만 살려놓고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볼 때 민주적인 당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최지영님, 최진영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건 하나 바로 그냥 수임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그 식사하시고 점심 먹으러 가실 때 뭐 큰 그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민주당이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들 고백인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가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의회 독재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들이 국회가 다 지 거고 국회 18개 상위위원 자리가 다 내 거고 나라가 다 내 거고 하면은 2년 뒤 지방선거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라고. 이 국회에 그동안 관례라는 게 있거든요. 뭐 국회의장을 뭐 다수당이 맡으면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제2당이 맡고 운영위원장 자리는 또 여당이 맡고 이런 관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관례가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 지난 21대부터 다 그냥 파괴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예를 들자면 국민들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민주당을 소수당으로 전락시켰을 때 국민의힘이나 보수우파당이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관례가 어딨어? 그냥 우리가 다 할 거야. 이러면 그때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참네. 그러면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최근에 우리 멸콩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한두 주 사이에 한 3, 4천 회원님이 더 오셨는데 그중에 위에 봤더니만 그 아이디가
은혜의 강가로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분을 소개시켜드리냐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시고 설교집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 설교집 제목이 은혜의 강이었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은혜의 강가로님도 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동안 못 본 아이디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예. 그래서 역시 또 우리 이영풍 기자님 오시니까 특히 많은 분들이 또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클로버님, 요즘 진행자님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우리 간설님, 물 들어올 때 조심해 라고 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또, 제가, 그, 아이디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김성태는 기업 사냥꾼 아니었나요? 너무 미워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 사냥을 한 다음에 기업을 제대로 키워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 또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그 김성태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최근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취지를 잘 새기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클로버님,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슈퍼챗, 특별히 월요일부터 또 저희가 힘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 한 주 더 열심히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클로버님, 멸콩, 감사합니다. 근데, 엊그제 봤더니만, 우리 꾸기, 조국이가 또 가만히 좀 있지. 아니, 그분은 말이죠. 제가 이렇게 그동안 행태를 보면, 뭐 독도 가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런 거부터 해가 퍼포먼스가 제가 봤을 땐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좀 날라리 수준 같아요. 너무 가벼워. 너무 가볍고 요즘 말로 관종. 이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아니 지금 조국 당이 12명이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좀 제3당에 걸맞게 좀 이 진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진을 근데 왜 올린 거죠? 그게 보면은 그 김동연 그 저기 어디지 예전 문재인 때 국정원장이었습니까? 네. 거기가 다시 평화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썼는데 그거 홍보한다. 이제 뭐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이렇게 긴장이 또 고조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다시 지금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가 먹는 콩국수를 이렇게 얹어놓고 날씨가 더울 때는 콩국수 먹어야지 이런 취지를 써놨는데 정말 유치뽕 아닙니까? 그 책을 잘 보면은 책이라도 이렇게 뜯게 봐가지고 몇 자라도 좀 읽고 다시 평하지. 책 껍데기조차도 한번 안 뒤집어가지고 다시 평하라고 해놨는 게. 그 책이 금방 도착했구만.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금방 도착한 그 책을 넣고 바로 그냥 사진 찍어서 페북 올리고. 이게 제3당 당대표가 할 짓이냐고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저런 게 들었어요. 나는 콩국수를 먹지만 재명이는 콩밥을 먹어야 되냐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거? 지금 사실 이재명이 매기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하고 네. 조국 당대표하고 네. 뭔가 모르는 이 예민한 어떤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약간씩 디스도 하고 때로는 뭐 조국 당이 뭔가 이런 거 좀 해봅시다라고 하면 이재명 당은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이재명 민주당은 항공모함이고 조국 당은 쉐빙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모함에는 쉐빙선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예민한 그런 어떤 긴장 관계가 있는데 서로 그래서 약간씩 디스를 하거나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 사실 이런 중요한 사건 선고가 있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는 뭐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입장 표명. 입장 표명이 예.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말로 아닥이라고 하죠. 예. 입 딱 다물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웃기고다라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런 생각했어요. 우리 꾸기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거기 선거 기일이 언제입니까? 아이, 그, 내일이라도 잡으면 뭐 이슈거리냐. 거기서 지금 가슴 쫄이겠네. 그렇죠. 네. 쫀득쫀득하지. 네. 지금 이번에 이화영 선거 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런 먹방 하는 거 지난 총선 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아, 많이 했죠, 그거. 정치인들이. 특히 소나무당 대표 소나무당 대표 우리 송영길 씨. 자기 집에 기르는 개 데리고 짜장면 먹는 거 이렇게 사진 이렇게 열심히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와 함께 있는 사진에 짜장면을 먹지? 네. 근데 댓글이 재밌었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둬라.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슈거린 됐어.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이게 꾹이야 콩국수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콩국수가 콩밥 되는 그날까지. 그렇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네. 참. 그렇지. 그리고 제가 어제 콩국수를 그 조국이 콩국수 사진을 보다가 번쩍 뭐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만 예. 조국이가 지들을 콩국수라고 불렀던 때가 있더라고. 아, 그 왜 세 사람 그 맞아요. 예? 지들 3인방 하면서 2012년에 공지영, 국, 조국, 수, 이회수 이 셋이서 지들끼리 뭐 좀 해보겠다고. 그 검색하면 나와요, 사진도. 맞아요. 같이 해가지고. 그런데 공지영이가 어떻게 했어? 이번 조국 사퇴하면서 나 이제 조국이하고 안 놀아. 결별. 굿바이. 떠났어. 또 그러고 이회수. 저도 한때 이회수 책은 정말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습니다. 이회수 책 정말 들깨를 비롯해서 정말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알기 전까지는 제가 거의 모든 책을 다 샀습니다. 고수, 뭐 들깨 다 버렸습니다. 그러시고 지난 2022년에 이게 유명을 달리하셨죠. 이제 남은 거는 꾹이. 네, 꾹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혼자 외톨이가 돼버렸네. 네, 외톨이가 됐죠. 네. 콩국수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세요. 그렇습니다. 참. 그럼 제우스님 우리 구독, 좋아요 시원하게 꾹꾹꾹이 눌러주세요. 네, 우리 원더우먼님 공지영에게 팽당한 꾹이. 네, 꾹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 누나를 그 사모님으로 지금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가 조국을 본인 휴대폰에 입력하고 있는 것이 꾹이. 정경심이 누나가 휴대폰에 꾹이라고 이렇게 우리 꾹이 꾹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유영님 멸콩 네 고맙습니다. 참, 그래요. 어휴 징그러. 하트 뿅뿅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가리님 공지영도 정신 차리고 얌전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요. 뭐 고소미님 이화영 변호인 김현철 김광민 변호사 특히 김광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되고 나니까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쌍시업 비읍을 썼죠. 네. 쌍시업 비읍을 썼죠. 몰라? 지가 그거를 쌍방울이라고 하려고 하는. 아, 이응이 빠졌구나. 네. 쌍방울이었는데. 뺏어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응까지 써야지. 그거는 명백하게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이거? 재판부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하면은 존경합니다 재판장님. 네. 이렇게 하고 불리한 선고가 내리면 저런 식으로 하는 행태는 그렇죠.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죠.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변호인은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그렇지. 것이고 변호사는 변론문으로 하는 겁니다. 항소 상고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1심 선고했는 판사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뒤로 돌아갔어야 나라님도 욕할 수 있어. 그런데
뻔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쌍시오 비읍을 써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를 버는 거죠. 2심에 가서 또 매를 버는 거지. 그렇지. 결국 그렇게 되면 사법부를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모욕적으로 느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버는 겁니다. 그 변호사들 말을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2심 재판부가 또 어떻게 할지는 항소심 공판에 가보면 알겠죠. 뜨거운 맛을. 그래. 뜨거운 불벼락을 한번 맞아서 올려치기에서 한 15년형 나오면은 그때 입을 열까요? 야, 저는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해요. 이화영 변호사들. 지난번에 이화영 유죄되면 이재명이 유죄라며. 이화영 변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매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들이 저렇게 함으로써 도대체 얘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그 업보를 하나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렇게 되겠죠. 결국 이제 똘똘똘똘 말려가지고 예. 이재명 당대표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벌써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짧게 북한이 또 똥풍선 또 날렸다고요? 뭐 이 똥풍선이 뭐 지난 주말 한 330여 개 이게 띄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우리 영토에 떨어진 건 한 80여 개 좀 되고 나머지는 다시 똥풍선이 거꾸로 북한으로 갔답니다. 가거나 바다에 떨어졌죠. 잡복. 네. 남쪽으로 오다가 북한으로 다시 그걸 갔는데 이제 이 똥풍선에 들어있는 것이 뭐 담배꽁초, 가축 분변 뭐 그냥 쓰레기들을 보내는데 사실 그 지난 주말에 그 자유연합 운동본 네트워크인가 그 박상학 씨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주간조선에 나온 걸 제가 쭉 읽어보면서 이분이 좀 정말 좀 그 핵심을 찌르는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박상학 씨가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스텔스 폭격기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라는 거예요. 김정은 체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한류 이걸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BTS 틀었다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거 태영호 의원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휴전선에 한 70만 명 되는 북한 군인들이 와 있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10대 후반에서 20대라는 거예요. 북한 한 10년 정도 더 복무하니까. 그렇네. 그럼 이 친구들이 한 70만 명이 휴전선 근처에 있는데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BTS 음악 날려주고 트로트 틀어주고 We are a dreamer. 뭐 이런 거 틀어주고. 조국은 꽝인데 전국은 최고. 이거 딱 보내주면 얘들이 그걸 들으면서 그 음악이 신나잖아요. 그렇죠. BTS 음악이. 그러면 거기다 장단 맞춰서 춤춘대요. 그러다가 그걸 한 10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즉시 어떻게 되느냐. 북한 체제가 흔들흔들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15번 정도 이렇게 그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최전방에 왔다가 또 뒤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계속 교대 근무하면서 이걸 계속 노출되는 거죠. 이걸 사실은 김정은 체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제일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심리전. 그래서 이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삐라가 날라와도 와 신기하다 이거. 하지만 내용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전부 거짓말이야. 아는데 저기는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바람이 들어가면 거기는 일거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일거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나 좌파 매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여기서 뭐 저 대북 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긴장 상태가 왔다고 하는 그거 잘못된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뭐 대북 전단을 보내든 이걸 정부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면은 안 된다고 했잖아. 문재인이가 그거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놨는데 안 된대요. 헌법재판소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게 만약에 통제가 가능하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거지. 그렇지. 근데 저쪽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 차이예요. 군대에서 보냈잖아. 그러니까 저기서는 당의 명령을 따르는 군대가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는 자유로운 시민 의사가 표출되는 것인데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걸 막지 않는다고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떠드는 이 좌파 매체들은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언론사인가 아니면 특정 일당 독재의 선전선동부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신원식 국방장관이 즉강 끝 원칙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했는데 즉강 끝이 뭐죠? 이게?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죽인다. 박살 내버려 그냥. 죽인다. 예.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오, 3박자 딱딱 맞네. 이게 육군 용어가 있어요. 야. 창끝 부대라고 있습니다. 오. 창끝 부대. 창의 끝. 어. 창의 끝. 그 부대는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창 끝으로 바로 공격하라 이런 그게 야. 이제 즉강 끝. 일발필도. 일반필도. 아, 예. 그래요. 제가 사실 휴전선 근처에서 군복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30여 년 전에. 그래서 이 대남 방송 많이 들었어요. 약간 좀 북한 우리는 좀 이거 시끄럽긴. 6시에 그 국기 개항할 때 제가 이제 미군 무대 보병 무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미군 무대에 가서 아주 편할 줄 알았는데 휴전선 근처에 배치가 돼가지고 제가 그 우리 국군 1사단 옆에 있는 판문점 옆에 있었는데 대남 방송 들으면서 아침마다 그 생각했어요. 정말 구라 세다. 자, 위대하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야, 근데 그때 이 남쪽에서 북한으로 쏘는 대북 그렇죠. 확성기. 이제는 뭐 BTS뿐만 아니고 뭐 블랙핑크도 하고. 그때도 사실 뭐 저 이승환의 노래 이런 거 많이 들려주면은 그 북한 병사들이 막 녹아가지고 그렇지.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리고 그 오늘 내용을 봤더니만, 그러니까 삼성 휴대폰, 북한에서는 손폰이라고 해요. 손전화. 손전화가 세계 1등이다. 이런 것들 지금 얘기했고, 더불어서 북한 지역에 그 일기예보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놀래죠. 그러니까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빨래하지 말거래, 비온대, 뭐 이러면 좀 딱딱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북한 확성기 제재에 윤 대통령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당이 있다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든 뭐 사탕을 달아서 보내든 초콜릿을 보내든 그걸 정부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인데. 그런데 거의 조선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남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당이나 언론은 이게 도대체 뭐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당연시 생각하면서 왜 그거를 시민단체는 못하게 하냐 이거. 네. 그런 당이 무슨 당이죠? 민주자당. 민주 없는 민주당. 앞에 인민민주주의였나?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떼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대북 확성기 앞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사진을 걸어 놓으면은 북한 애들이 거기다 못 쏜대. 폭격을 못 하겠네. 이 지존의 사진에. 지존의 사진에다가 공격을 그, 못 한잖아.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 저도 한 25년 전에 제가 뭐 울산에서 한번 1년 순환 근무를 했는데 그때 거기서 그 공안 사건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소위 말해서 NL계 종북 주사파들이죠. 아침마다 김일성, 김정일 이 초상화를 걸어놓고 거기에 분양 이렇게 해놓고 막 이 참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영정 사진이 곧 이건 최고의 지존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확성기다 그걸 달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 폭격을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 야, 옛날에 실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무슨 뭐 북한 미녀 응원단 뭐 하면서 우리나라에 내려왔다가 가는데 갑자기 버스를 세우라고 하더니만 사진이 떨어져 있었죠. 네, 그게 뭐 비에 자기 우리 위대하신 지도자님이 만든다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울고, 뭐 맞아요. 이렇게 닦고 그 뭐 아시안 게임 때 같은데요? 아시안 게임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좌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또 평화 타령을 하면서 아까 꾸기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면 전환용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교 남북 안보 관계에 있어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쥐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했었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에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보낸다고 남남 갈등하면서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평화를 원하시면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평화란 것은 구글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기는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생각을 하면 항상 강한 자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6월 이제 한두 주 지나면은 장마철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조국이 냉콩국수를 올렸던데 꾸기하고 또 재명이는 그래 밖에 있을 때 많이 드시고 네, 콩밥 먹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분들 대신에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씩 하시면서 또 더운 여름 또 무더위를 식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월요일 날 항상 먼 곳에서 새벽같이 달려오셔서 우리 속을 뻥 뚫어주시는 이영풍 기자님,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지하철이 좀 붐비던데요. 야, 월요일 날 그렇지.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멸콩TV 와서 방송을 하면 제가 방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굉장히 즐거워요. 우리 최 변호사님하고 제가 케미가 참 맞고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댓글도 보면서 방송하는 게 너무 즐겁고 유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즐거운 방송, 해피한 방송,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지금까지 멸콩TV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